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사실 토요일날 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로 생각하는데 이 시간 통해서 오늘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학교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하려고 경제 훈련과 미디어 훈련 이것을 좀 같이 하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적으로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미디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좀 짤막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아다시피 이제 그 학부모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섬기는 사역들 여러 가지 팀들이 이제 정해졌고 그 팀들을 여러분들 신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팀별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팀별 모임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반별 모임을 하는데 반별 모임을 공식적으로 선생님도 같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 각 반별로 재량껏 이제 모여서 청소도 좀 많이 계획을 한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래서 반별 재량 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오늘 일사사회교회에 섬기시는 집사님 한 분이 대학교에서 아이들 매너 교육, 특별히 이제 승무원 교육을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아이들 상대로 스피치라든가 밖에서 대인관계할 때 매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실 시간이 짧은데 짧지만 아이들한테는 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저동하고 좀 나눠서 시간 가질 테니까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심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주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특별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그 나라를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학교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정과 함께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우리 강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디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훈련을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지난 한 1년 정도 아마 학생들에게는 세미나는 있었지만 충분히 그것들을 공감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그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정말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보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이들하고 지난 금요일날 이제 먼저 짤막하게 이번 돌아오는 주를 위해서 훈련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정과 함께 이 미디어 훈련을 진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 훈련과 체크평가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런 미디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께서 정말 뭐 작년 2학년, 작년 3학년, 올해도 3학년이지만 아이들 너무 잘 섬기고 에너지도 많고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이라서 함께 일과하면서 또 준비하시고 해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한 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한 분씩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구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먼저 영상을 하나 볼게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새맛이라는 동영상인데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미디어 교육센터 원장 이수덕입니다. 저는 오늘 사주면 사주는 순간부터 후회하고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고 들고 끼는 스마트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골칫거리인 이 스마트폰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죠. 뒤에서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가 왔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뭐하죠? 생각한다고 했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때릴까 말까, 세게 때릴까, 싸게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야. 눌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개 전극이 연결된 장치를 해서 게임을 할 때 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두엽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고 그랬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책을 한번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후디업에 찍혀요. 근데 글자는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볼까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눈물 나고 그러세요? 글자는 여기서 인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또 내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에 전두엽이 계속해서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자극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학교 교수라는 분은 이런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일 1시간만 보고서라도 전두엽의 사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지금 전두엽 상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을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이거라도 쳐다보든 맨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미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정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어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해볼까?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요. 왜요?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정리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세 번째 더 싫어하는 거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각자 요약해서 한 필씩 써봐.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 특히 더 그렇죠?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야 2줄이 뭐야? 더 쓸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쓴 건데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전두엽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1단계라고 그러죠. 들어온 지식은 2단계 이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understand. 정리된 지식은 3단계 말과 글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전두엽.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전두엽.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집어넣지만 정리 표출이 안 되니까 학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 한 것이죠? 1단계 한 것이죠. 근데 학교 오자마자 엄마들은 또 학원을 보내죠. 학원 가서 또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죠?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스마트폰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도 하고 다 함께 차차차도 하고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정리 표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성적이 안 나와요. 또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또 엄마들 또 바빠지세요. 어딜 또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실까요? 네, 옆집 가잖아요.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는데 어느 학원 보내나? 정보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요. 그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거예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옆집의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정리 표출되는 과정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집어만 넣고 있는 것이죠. 학원에서 아이가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하면 엄마는 아들아 왜 또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러죠. 그리고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요?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겨우 1단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이 돌아가지 않고 1단계만 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아이폰이요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100원이라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라는 것이에요. 부품을 사온다는 거예요. 사다가 하청을 주죠. 중국의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하청을 주는데 조립하는 데는 5원을 쓴답니다. 그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35원. 그럼 애플사는 얼마를 가져갔죠? 65원. 뭐 했다고요? 뭐 했죠? 아니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뭘 했길래 65원 가져갔죠? 예,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죠. 얼마라고요? 65원.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했을 때 made, assembled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일까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한 비용. 얼마요? 5원. 여러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발표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써볼까? 싫은데요.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번다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그래봤자 5원이에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엄마 다 맞췄어요.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스카이대학교 가겠구나. 여러분 스카이대학 나서 뭐 할 건데 남의 집 가지고?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여러분 남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립배출돼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내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면 발도로프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는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도 넘고요.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70%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사 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검색을 하지 않는데 우리 생각에 아니 실리콘밸리에 있고 등록금도 2천만 원도 넘고 부모들이 다 첨단 스마트 기기를 만들면 그 학교에는 아마 첨단 스마트 기기로 도배가 됐을 것 같은데 검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손에 다 앵겨놓고는 자기 자녀들은 검색도 못하게 해요. 왜일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길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걸 쳐보세요.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떠요 안 떠요? 뜨죠?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군가가 정립표출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것이죠. 검색은 학습이 아닙니다. 사색이 되어야 학습인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정립표출, 전접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한 그룹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프린터 출력을 해서 숙제를 내게 하고 한 그룹은 관련 책을 찾아서 손으로 써서 숙제를 내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편하고 쉽고 빨라요. 맞죠?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낸 걸 가지고 질문해 봤더니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가 12%였어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은 뭘 한 거죠? 손가락 놀이 한 거네요. 손가락 놀이. 그러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책을 읽고 있으면 이제 어디가 돌아간다 그랬죠? 전지현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읽은 책을 그대로 숙제로 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약해야죠. 요약 정리. 정리해야죠. 정리한 것도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기한일도 하는 거 쓰고 가정통신문 하나 쓰려고 해보면 썼다 줬다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여러분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학습의 결론은 쓰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거 싫어한다고 프로젝트 TV에다가 딱 오늘 공부한 거 요약해서 딱 비춰주고 봐라. 여러분 보라는 학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네가 요약해서 정리한 것들을 써봐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썼어요. 써서 숙제를 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과제 기억하는 정도를 확인해 봤더니요, 75%. 학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게 사고 기능이 돌아가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 편해요, 쉬워요, 빨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스마트폰에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남아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남의 힘을 빌려서 편하긴 한데 내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죽을 인생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아이들이에요.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 왜 자꾸 편한 걸 주려고 그러세요? 쉬운 방법을 주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발도프 교육은 편한 걸 하라가 아니라 쉽고 편한 걸 하라가 아니라
네 힘을 키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육자는 키를 육자를 쓰죠. 키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힘을 키우는 게 교육이지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스마트폰 써요. 그러나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중3 딸이 있습니다. 제가 중3 딸한테 가서 야, 아빠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편해. 너도 하나 써라.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3이라도 피처폰 쓰고 있어요. 멀쩡히 16,500원짜리. 알 금방 떨어지는 거. 그거 써요. 왜? 불편하죠? 왜? 우리 아이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피처폰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조각칼을 숙련된 조각가가 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대하면 보죠. 와, 오늘은 또 저 손끝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그런데 3살짜리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씩 웃고 있어 보세요. 기대가 되세요? 무섭죠? 그게 제 심정이에요.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다니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 5원짜리. 교실에 가보면 다 5원짜리. 여러분, 제가 교실에 가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요.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나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제안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피처폰을 쓰게 해서 디자인하는 아이로 대학까지는 보내겠다. 결단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자녀를 키울 100만 부모 클럽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입하십시오. 네, 이 방송 보실 분들 다 가입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정말 나는 대학 갈 때까지 내가 피처폰으로 대학 갈 때까지 스스로 디자인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100만 청소년도 모아보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100만 청소년 클럽에 가입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디자인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같이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하신 것을 정리해서 한번 표출을 해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100%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런 상황을 이제 같이 교사님끼리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를 통제하는 훈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디어란 무엇인가? 미디어라는 것은요, 뭐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책, 컴퓨터 이런 모든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모든 방법, 매체 이런 것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 마음,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데 이 미디어라는 것에 우리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빨리 와서 경준이의 사연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나마도 개인의 연중하느라 제대로 먹는 법이 없다. 엄마가 입에서 너 나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 한시도 컴퓨터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맛있어? 맛있어.
그런 아이를 위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앞에서 끼니를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조용히 좀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맨날 시끄러우니까 이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야. 그런데 당시 경준이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준이는 심한 충동적 행동과 공격성을 함께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경준이는 전문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증 그리고 반항장애 등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1년 경준이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경준이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아이는 1년 전에 비해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고 공격적인 행동 역시 많은 부분 개선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준이가 인터뷰를 한 결과 왜 그렇게 게임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없을 때 외로워서 게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도 벗어나고 싶은데 어린 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게임 중독에, 컴퓨터 중독에 빠져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문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이것은 어떤 아이가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폭행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했니 물어봤더니 게임에서 하던 그대로 했다. 그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그래서 게임에서 계속 그렇게 무찌르고 싸우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친구를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 판타지 안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게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상 현실에서. 우리 성인들은 그걸 스스로 절제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지만 웬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정말로 힘듭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일주일 동안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이 67.9시간. 7일로 나누면은 거의 9시간 이상을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경준이가 엄마의 말을 말해도 듣지 않고 저희 아마 여기 부모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이들이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할 때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도 그렇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듣겠어요? 10시간 동안 미디어에 빠져가는데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아이들의 또 성인의 그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성인보다 거의 2배 정도의 그런 중독 위험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아동,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있어요. 인터넷에도 많이 빠져있고 그 이유가 저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또봇이나 뭐 뽀로로 이런 거 보여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딱 뺐으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벌써 스마트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3살, 4살만 돼도. 그것은 절대 IT 신동이 아니라 그 미디어에 그 어렸을 때부터 빠져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데 그것이 성인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지금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이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TV 및 DVD 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자기가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연령들에서는 거의 게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미디어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봤어요. 왜 너네가 게임을 하니?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할 게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심심해서 이런 그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가족 간의 그런 대화가 단절되고 외롭고 할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물어봤더니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문화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시간을 내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하는 것은 TV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런 것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래부터 그것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할 게 없어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서로 대화를 별로 안 하고 다 따로따로 개인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있어도 거의 말을 안 하고 다 따로따로 하고 지금 저희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미디어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심각성을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결론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상처인 거예요. 외롭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그것이 친구들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다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가족과 함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욕망을 결국 대체물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것들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 같이 이 자리에는 대부분 크리스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이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다. 하나님을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미디어에 빠져 있고 아무리 편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에서 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알고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은 몸에 등불이고 마음에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의 눈이 다 그 미디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듣는 것이 결국 팝송 듣고 가요 듣고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듣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은 일주일에 10분
정말로 저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매일 성경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저희 주일학교 저희 교회 아이들은 일주일에 설교 말씀 듣는 것이 10분, 20분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안에 도대체 뭐로 채워질까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집중하는 것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요. 사탄이 이 미디어를 정말로 많이 공격을 해요. 너무나 쉽게 하루에 10시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고. 그래서 미디어를 사용하여 문화를 사용하여서 계속 그 아이들을 정말로 그런 사탄의 공격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함께 어떻게 올바른 사용 방법을 결정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될지 그 프린트부를 매주나 아니면 매달 교육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먼저 남자분이 이 컴퓨터에 대해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용할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건전한 사이트와 자료를 사용한다. 1시간에 한 번 이상 쉬는 시간을 가진다. 네,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바로 딱 정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목적과 그 사이트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체 건강이 정말로 한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 스마트폰 여자분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의사소통을 사람과 직접하려고 노력한다.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한다. 네, 스마트폰도 정말로 이것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전자사전도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정말로 필요한 것 그리고 의사소통은 최대한 만나서 하려고 하고 전화로 하려고 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들은 오해가 많이 사기가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 쉽게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것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남자분들이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프로그램을 눌러라 시청한다.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보지 않는다. 시청 가능 연령을 따라서 알맞은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네, 저희가 아까 그 세바시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에 30분 이상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교육 콘서트 한 프로그램만 봐도 1시간인데 어떻게 30분만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많이 내줘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지 다른 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미디어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0분 이상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약속을 해서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볼지 일주일에 러닝맨, 교육 콘서트 2개 1시간이니까 일주일에 2시간이다 이렇게 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청 가능한지 15세 이런 12세 이런 프로그램인데 옆에서 그냥 같이 보게 하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은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여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의 추천을 받아 좋은 책을 선택하여 읽는다. 이 부분을 사용한다. 꼭 필요한 내용에 위주를 쳐놓거나 정리를 꼭 필요할 때입니다. 도서는 상상력을 좋게 해주고 아주 좋은 점이 많은데 가지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잘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 이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정리를 계속 해놔서 그것을 따로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읽어주세요. 시작. 가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건전한 내용이 있는 것을 선택하여 듣고 따라 부른다.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나 춤은 보지 않는다. 네, 아이들이 듣고 있는 그런 가사를 보면요, 정말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너 세상이야. 너가 끌리는 대로 살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절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죠. 성경은 너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요 가사들을 보면은 정말 이상한 내용이 많아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 불러요. 그런데 그것이 듣고 보니까 계속 그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주의를 많이 주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본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한다.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바로 그만둔다. 저작권을 보호해준다. 네, 저희가 영화 동영상 볼 때 영화의 동영상의 좋은 점은 스토리를 잘 기억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봐야지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봐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본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하시고 이것이 정말로 좋은지 아이들에게 정말로 아주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바로 딱 그만 보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청 가능 연령을 잘 지켜서 영화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희 애들이 15세 영화 이런 것들 다 봤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깜짝 놀라요. 어디서 그런 걸 봤니? 그러면 집에서도 봤대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실 때 나누어드렸던 이 종이 가지고 계시죠? 저희 GSS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인데요. 크리스천 리더로서 저희 아이들은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칠 그런 아이들인데 정말로 올바른 기준으로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자율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으로는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미디어를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학업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미디어를 여기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이제 연간 1회 그리고 매월 저희가 드리는 그런 미디어에 관한 자료를 보시고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기마다 2번 정도씩 강의를 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매월 계획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뒷면에 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는 아이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같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이것을 보내드릴 건데 같이 앉아서 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것을 함께 가족이 함께 어떻게 남는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달력은 아이들이 자기 책상 앞이나 이런 것 이제 생활공책 이런 데 붙여놓고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정말로 살고 있나? 그래서 TV를 몇 번 봤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평가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한 것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기록하는 란이 있고 부모님이 기록하는 란이 있고 함께 다시 이야기해서 또 다른 새로운
달을 위해서 함께 또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세요? 저희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더 추천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세요. 완벽한가요? 더 이상 힘낼 것이 없이. 네, 괜찮아요. 그 셔틀 안에서요, 스마트폰 사용은 아무도 규제를 안 하거든요. 기사님들은 운전하기 바쁘시고 아이들은 그냥 오히려 형아 누나들이 하면 거기에 그냥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속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자율 훈련이에요. 그래서 누가 해라 마라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만 스스로 그것을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것을 체크하고 점심시간이든지 차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마 계속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에서 하지 않는 것은 아마 관리하는 게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과 도착했다 이런 것들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다 킨단 말이에요. 차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다 타서 거기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반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년에 미디어 금시 기간이 있었잖아요. 정기적인 미디어 금시 고난 기간이고 그 외에 정기적인 미디어 금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완전히 금식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이렇게 자율 통제 훈련으로